방금 소개받은 레코드 투 퓨처의 임광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어서와 인텔리전스는 처음이거든요. 이 주제인데 혹시 인텔리전스를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스에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을 때 다들 저희 같은 벤더들이 제공해주는 인텔리전스하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텔리전스의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상이했습니다. 그냥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제가 아마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을 한번 슬라이드를 쭉 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몇몇은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내용도 비슷하게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인텔리전스를 내 보안 업무에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사야 될까,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 가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 자체는 시간이 자체가 짧은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내 제한된 시간 내에는 발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스에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도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시만텍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였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새로 레코드 투 퓨처라고 하는 회사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레코드 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의 한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내가 알고 있었구나.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발전이 되어져 있고, 그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안이라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어요. 와, 여기까지의 지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모아져 있는 거고 내가 이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들은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당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왜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 그러면 내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 요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제 앞에서 하는 아까마이 세션이나 다른 데를 하게 되면 우리 보안을 얘기를 할 때 이 사진을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보안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예전부터 저렇게 성을 만들었는데 내가 성에 있는 부분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보안 모델을 많이 얘기하냐면 레이어드 시큐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성곽을 쌓고 저기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저기에 악어도 넣고 수영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저 성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레이어들을 만드는, 여자들이 옷이 레이어로 얘기하듯이 하나하나 그런 성곽을 쌓는 분들이 해왔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 보안 모델을 가지고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안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라는 거였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이유가 뭐가 또 있죠? 제로 트러스트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10년 전에 예전에 만들었던 저 레이어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가 잘못 가정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보안 사고가 나겠지라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로 트러스트야. 왜냐하면 저 성곽에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된 사용자들은 전혀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챌린지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로 트러스트인 거죠. 그 기반이 아이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은 인텔리전스예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 뭐지? 뭔데? 그러면 레이어드 시큐리티는 아닌가? 아니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는 건 다른 건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해커들은 저희는 가정할 때 저 물 밖에 있는 저쪽에 있는 곳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저 성에 있는 내용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저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저렇게 내려가면 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외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성곽의 밖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성곽 안의 내용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니까. 저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기술들을 갖고 있지? 하늘에서 날아올 수 있나? 물을 수영쳐서 건너갈 수 있나? 아니면 뭐가 가능한 거지? 저기에 있는 다리를 저기가 넘어갈 수 있나? 아니면 점프를 많이 하나? 긴 다리를 놓을 수가 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능력치가 뭔지 그 내용들을 저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야, 그들이 너 성곽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인텔리전스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게 되면 전판이 되는데 뭐 어찌됐든 조기경보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조기경보가 이런 거야라고 했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에 저는 이해가 있는데 제가 이 설명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인텔리전스가 있었을 때와 인텔리전스가 없었을 때 얘기가 되어져 있는 건데, 하나는 없었을 때는 그냥 절도범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쪽 지역에 절도범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절도범이 있다고 하는 사항들을 전혀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보안사고가 그냥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안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야, 이쪽 주변에 이 동네에 이쪽 동네에 절도범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보석이 털렸어.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 옆에 사시는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옆 동네가 털렸으니까 여기는 좀도둑이 뭔가가 있겠네. 나는 뭔가를 조심해야지. 라고 예전에 조기경보라고 하는 걸로다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예전에는 조기경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내용들이 조금 더 발전되어 있죠. 단순하게 좀도둑이 발생을 해서 보석이 도난당했어 라고 하는 얘기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인텔리전스는 그 좀도둑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냐면 시건 장치를 다 뚫을 수 있어. CCTV 있는 걸 다 우회해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지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 금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번호 따가지고 번호를 알지 못하는 거 하더라도 다 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보석을 내 금고에 놓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구나. 내가 하는 은행에서 제공해주는 안전금고에다 이동을 해놔야지라고 하고 내 보석을 은행에다 보관하는 거죠. 필요하실 때만 갖다 쓴다라는 거죠. 지금의 인텔리전스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그런 정보까지 공격자들이나 제가 얘는 지금 좀도둑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도둑이 절도범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뭐가 있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준비한 내용들 자체는 대응이 가능한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는 번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지? 인텔리전스 없는 회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많은 보안 벤더가 야 우리도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언노운 어택 다 탐지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머신러닝 이용하고 있고 AI 사용하고 있고 세상에 좋은 거는 다 갖다 써서 우리 지금 쓰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제품들 우리 거 사면 좋아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죠. 그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가장 비근한 예를 얘기한 건데 그냥 우리가 있는 환경 내에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러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러 데이터에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가져다가 비슷한 정보들만 모아서 뽑아 놓으면 우리는 그걸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건 IP야. 이건 해시값이야. 이건 뭐 파일이야. 이거 궁극지 악석 코드 네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로 만들어지긴 그거는 정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의 분석가가 달라붙어서 그 IP 중에는 해커의 IP가 존재하고 있고 그 IP 중에는 정상적인 IP가 있고 그 IP 중에는 C2 서버가 사용된 거 있고 그 C2 서버 안에는 우리가 오는 그냥 북한발도 C2 서버가 사용하는 인프라가 사용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C2 서버야.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저희는 지금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첩보의 내용들 자체를 인텔리전스라고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거를 보통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보게 되면 벤더들이 몇 군데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벤더들이 존재하고 있냐면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코드 투 퓨처는 저기 보여지는 것처럼 프로바이더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플랫폼 벤더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TIP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Threat Intelligence Platform, TIP 플랫폼이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장, 좋은 멋진 책장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책장. 책장에는 꽂을 수 있는 게 뭐죠? 책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책을 꽂아놓는 게 그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예요. 레코드 퓨처는 기본적으로 그 책장에 꽂아놓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제공하는 게 프로바이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만큼 어떤 소스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지, 그 책의 내용은 뭔지, 소설인지, 만화인지, 누가 저자가 누군지 그런 관련된 책을 제공하는 게 저희 같은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고, TIP는 기본적으로 책장을 제공하는 회사야. 야, 우리 책장은 되게 커. 그래서 우리 책은 저 위에 있는 것도 손쉽게 꺼낼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거든. 내가 저기만 보게 되면 늘어와.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는 게 TIP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에요. 보통 얘기하는 뭐 MISP가 되든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당되는 정보들, 인리치먼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컨텐츠가 있으면 그 관련된 정보를 좀 더 내용에 관련된 정보들을 막 주는 것들을 인리치먼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기투자했던 보안 솔루션에 연동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동한다는 얘기는 야, 우리는 SIM을 쓰고 있어. 야, 우리는 EDR 제품이 있어. 우리는 XDR이 있어. 우리는 뭐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존의 솔루션들의 인텔리전스를 연동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의 벤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 차이가 TIP 프로바이더나 저희같이 컨텐츠를 인텔리전스 컨텐츠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나 이런 구분들 자체는 쉽게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보셔야 돼요. 야, 그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어? 한번 보여줘봐. 나도 내가 생각하는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IP, 해시값, 뭐 URL 아니면 뭐 공격자의 그룹, 라자러스 그룹, 북한발, 중국발 뭐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걸 내게 보여줘. 여러분들이 보면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왜? 누가 좋은,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지는 눈으로 보시면 해당되는 인텔리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들 우리는 가장 방대한 소스를 가지고 기반으로 하고 있고 머신러닝, 자동화 다 하고 있고 빠르고 분석이 다 가능하고 그걸 다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차별점은 보기가 설명만 듣고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그 부분들을 설명을 했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코드 퓨처는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10년 이상 동안 인텔리전스만 했어요. 저희는 순수하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만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텔리전스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1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내용일까가 사실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표현상에 액셔너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표현들이 가끔씩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명했던 거죠, 그죠? 인텔리전스 어떻게 만들지? 저렇게 레고가 있는데 다 뭉개져 있어. 이 내용을 소팅하게 되면 저렇게 색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소팅된 걸 다시 크기별로 다가 어레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저렇게 다 만든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야, 우리는 맥락 정보라는 게 있어. 영어로는 그게 컨텍스트거든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멋진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레고를 뭔가를 만들고 나서 야, 나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 저게 왜 집이 아름다우고 내게는 추억거리인 거고 왜 나한테 소중한 건지 나는 그 컨텍스트, 맥락 정보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거의 다 맥락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레코드 퓨처는 액셔너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직접 레고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키를 걸어놓을 수 있는 걸 만들기도 하고 주방에 있는 주방기구를 넣을 수 있는 저런 게 용기를 만들 수도 있고 칫솔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동그란 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텔리전스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보안 업무를 할 수 있을 때, 보안 운영을 할 때 내가 정말 놓친 공격을 탐지를 하고
또는 지금껏 많이 발생했던 모든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걸렸던 시간이 4시간인데 5시간인데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게 레코드 퓨처가 제공하는 인텔리전스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야 데이터 피드 인텔리전스 있어 뭐지? IP, 도메인, 악성 코드 해시값, URL, 뭐 악성 코드 이름, 패밀리, 뭐 CVE 뭐 이런 부분들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정말 쉬운 부분이죠. 그냥 어디다가 몇 가지만 넣고 공격자 IP야, 배드 IP, 배드 해시, 배드 도메인, 피싱 URL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맨 위에 있는 TTP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 왜? 저런 정보들을 가져다가 배우가 누구인 건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들은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언노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해시값 바꾸기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 기반의 뭔가가 필요해. 샌드박스가 뭔가가 필요해. 우리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탐지할 거야. 그런 것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IOC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배우가 사용됐던 기술들 자체는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다.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우리는 보통 TTP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들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택틱은 많이 이 해시값들은 많이 바꿀 수 있는데 TTP들은 쉽게 바꿀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탐지하거나 내가 준비했던 사항들 자체가 보안에 투자했던 사항들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새로운 기법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차별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OC 같은 경우에 제공해 주는 거는 너무 이지, 쉬운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더 좋고 좀 더 안 좋고 좀 더 방대하고 좀 더 부족하고 이런 차이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TTP는 그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퓨처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언어도 13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윤광택인데 윤광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YOUN 이렇게 써가지고 해도 저는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되어 있고 제가 한자 쓴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터넷에서 다 가져다가 수집했던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되든 뭐가 됐든 새로운 걸로 자연어 처리가 되든 많은 것들을 써가지고 넣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맥락 정보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져다 크롤링해서 가져다가 주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맥락 정보만 가지고는 좋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기록이 있었네? 나쁘네. 히스토리가 있어. 평판이 나쁘네.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렇게 각각의 수집된 정보들을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IP를 하나를 조회하게 되면 그 IP 뒤에는 야, 공격자가 누가 있었어? 대상이 어디였어? 언제 했었어? 그들이 사용한 배후에는 누가 했던 거야? 그냥 일반적인 공격자일까? 아니면 그룹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일까? 의도는 뭐지?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다 가져다가 자동으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달라붙어서 누군가는 거기다 영혼을 불어넣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제공해 주는 그 인터넷의 내용 자체가 아, 그들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저희 부스에 오게 되면 데모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 저는 인터넷에 조회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구글에게 물어보는 거, 구글신. 이것저것 모르면 구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나머지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게 필요하면 레코드 퓨처에 있는 포털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IP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든 혹시 내 계정은 유출된 게 있을까 없을까? 저기에 조회해보면 레코드 퓨처가 가지고 있던 10년 동안 계속 방대하게 모았던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도 모이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값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레코드 퓨처가 전 세계 모든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조회해보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차별화된 부분들은 어느 벤더, 타 벤더보다는 항상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모아진 데이터들은 소스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들은 저희 시스템에 그대로 다 모아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직접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대상들로 모듈별로 제공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일례가 가장 쉬운 부분들, 연동하는 거. 나 지금 심 쓰고 있는데 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혹시 공격을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심에 연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에서 이거 좀 트리거가 됐는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소스 IP가 의미가 있는 거야? 해당되는 IP가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왜 나쁜 건지, 왜 배드인 건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각각의 모듈별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점들도 소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쓰는 이름 자체가 다크웹에 공개가 된다든가 야 어디 뭐가 되어 있대 이런 내용들 자체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의 모듈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의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모듈화돼서 제공해주고 있는 게 저희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처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두 가지는 누군가는 달라붙어서 해당되는 소스를 가지고 분석해서 트렌드 보고서도 만들어내고 되어 있고 공격자의 분석도 좀 더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 분석가들이 모여져 있는 그룹인데 지금은 50명 이상 정도가 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들은 아까 제가 이제까지 소개했던 그 플랫폼상에서 검색을 하고 그 있는 데이터의 원본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 퓨처는 기준점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발 관련된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시만텍에서는 라자러스 그룹이라고 얘기했고 어디는 김스키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고 어느 회사는 APT 숫자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북한발 공격을 뭔가 알려면 라자러스 그룹을 알아야 되고 아까처럼 김스키 그룹을 알아야 되고 APT 숫자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능력치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그룹인 겁니다. 라고 알아듣는 거죠. 레코드 퓨처의 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냥 북한발 야 러시아발 야 이란발 특정 그룹 랜섬웨어하는 공격 그룹 뭐 메이즈 랜섬웨어 그룹 무슨 뭐 락빗 관련된 그룹다가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나는 북한발을 하게 되면 북한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아시더라는 겁니다. 시간별로 어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각각의 내용들 자체를 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밴더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서 보실 필요 없이 그 내용들을 그냥 시스템상에서 보면 조회하면 손쉽게 알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활용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요즘에는 가장 또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다크웹에 우리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판매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을까? 다크웹은 제가 지분에 좀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라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기사가 나오게 되면 윗분들도 알게 돼 있고 윗분들이 야, 저 기사 뭐야? 저거 정말 맞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다크웹에 저 내용이 맞는지 여러분의 회사라고 하면 알 수 있으신가요? 저게 저렇게 포스팅된 게 나 저거 판매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믿을만한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저 내용이 올라와져 있는데 저거 어떻게 내려야 되지?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이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말하는 다크웹 관련된 부분들은 저런 내용들을 파악해 주기도 하고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몬트 4NA라고 하는 놈하고 제로쿨 888이라는 친구가 요즘에 다크웹에서 한국 관련된 남한 관련된 거를 정보를 많이 올리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거의
한국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고 있죠. 인텔리전스는 몬트 4NA라고 하는 놈의 신뢰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고 저기는 레이드 포럼에서는 이름이 몬트 4NA이고 어디에서는 XX에서는 유저네임이 뭐고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고 어디를 뚫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몬트 4NA가 쓸 수 있는 기법은 뭐였어? 쟤는 DB8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 분야는 SQL 인젝션이에요. SQL 인젝션을 사용했던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쟤한테 그러면 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옥션. 나 옥션 시작가 5만 불. 근데 딱 이틀 할 건데 10만 불 내는 사람 그냥 가져가는 거야. 끝.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거 정말 5만 불이나 10만 불 내면 살 수 있을까? 가짜가 벽돌 아닐까? 그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공격자의 신뢰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쟤는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저렇게 포스팅된 내용 자체가 믿을만하고 정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했을 때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활동하는 내용들 자체도 자기들도 범죄 집단이긴 하지만 자기들도 팔고 사는 데에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들의 정보가 틀리면 퇴출당하기도 하고 거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런 정보들까지 제공해 주는 게 요즘 얘기하고 있는 다크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저는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해당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랜섬웨어 관련돼 가지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랜섬웨어 걸려 가지고 나 뭐 판매할 거야.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게 뭐 랜섬웨어 토처라고 표현하는데 야 이거 좀 있으니까 내용도 조금씩 보여주죠. 스크린샷 보여주면서 판매하고 있어. 정말 해당되는 내용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많이 나왔던 것지만 랜섬에 감염됐던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야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VPN 게이트웨이 거기에 VPN 게이트웨이 정보하고 VPN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 계정 판매할 거야 한 개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렇게 VPN 타고 한번 들어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안을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상으로는 아마 다르게 기존에 있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내부로 침투하고 내부로 침투해서 측면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어렵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계속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탐지하고 알려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고 그 기록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나와 관련된 것들이 되어진다면 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인텔리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들 자체는 우리가 서피스 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색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들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계정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툴을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 다크웹이나 딥웹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구글이 있고 또 하나는 밑에는 레코드 퓨처의 포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내용들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인 거죠? 15분까지. 네네.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까는 제가 많은 부분들은 다크웹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죠? 혹시 12월 초에 로그4j, 로그4쉘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주말에 나와서 일하시느냐고? 여기는 그러신 분은 없으신가? 몇 분들은 끄덕끄덕 그러시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로그4j에 관련된 부분들도 세션이 있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거기에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로그4j는 모듈인 거잖아요. 그죠? 모듈에 대해서 얘가 인텔리전스 제공자, 레코드 뼈치는 회사는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지? 우리도 취약점 관리해, 패치 매니지먼트 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패치 관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NIST에 있는 그 CV DB 가서 조회한 다음에 보시나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쭤보니까 나 우리 CV 뭔가 나오게 되면
CV에 대한 정보가 리스크 스코어, CVSS 스코어가 나와져 있는 거니까 그 몇 점인 거고 그 점수가 높으면 뭔가를 취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패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할 수 있나요? 당장 해당되는 게 나오면 해야 되나요? 왜 로그4j는 핫한 이슈였나요? 얘가 왜? 로그4j는 왜 핫한 이슈였나요? 여러분에게. 제 기억으로는 얘는 퍼블릭에 대회에 공개되게 CV가 공개돼서 아까처럼 CVS 스코어는 몇 점인 거고 대상 애플리케이션은 뭐인 거고 아파치 뭐였던 거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해당되는 패치는 몇 번인 거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로그4j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공격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화가 됐죠. 야, 로그4j는 퍼블릭 페이싱 되고 있는 웹사이트에 거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공격이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 돼라고 하는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신 게 뭐냐면 로그4j가 뭐지? 검색하는 거죠. 로그4j. 그러면 정보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다 읽으셔야 돼요. 뭐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CVSS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말 내내 나와가지고 야 저거 무슨 뭐 명령을 쳐보면은 패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대. 그런 정보들하고 몇 번으로 패치를 하면 된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패치를 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패치는 잘 되나요? 의미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코드 퓨처는 거기에서 이런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로그4j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전에 야 다크웹에서 로그4j에 관련된 내용들에 언급된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 이런 취약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야 누군가는 저게 POC가 있대. 누구는 POC가 난 다음에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만들었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인텔리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CV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익스플로이트 코드나 POC 코드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공격이 감행이 되게 되면 공격하는 IP, 스캐너의 IP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IP 중에는 정상적인 리서처들이 쓰는 IP도 존재하고 있고 악의적인 IP가 있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내가 패치하지 않더라도 IP를 블록하면 돼요. 방화벽에서 막으면 됐어요. 왜? 그럼 일단은 해당되는 것 공격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해당되는 로그4j에 패치를 하지 않게 되면 익스플로이트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떨어지게 되면 그냥 끝나나요? 파괴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죠? 정보를 훔쳐가는 거니까 외부에 있는 C2 서버 이런 데에 콜백하게 되어 있죠. 레코드 퓨처는 그걸 인텔리전스로 제공합니다. 야, 로그4j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익스플로이트 떨어지면 파일이 떨어지면 해시 값들은 이런 거야. 이 해시 값은 콜백 주소가 이거야. 이 해시 값은 콜백 주소가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바이너리를 제거할 수도 있게 되지만 찾을 수도 있긴 하지만 외부로 2차, 3차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콜백 주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를 막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인텔리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관련된 부분들의 패치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임시 조치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또 블로거들이 자기 조회수 누리기 위해서 맨날 다 카피해서 쓰죠. 잘못된 정보를 카피해서 복제하게 되면 잘못된 잘못된 정보가 계속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취약점 관리 인텔리전스에서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탐지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지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서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것들을 인텔리전스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저거 언제나 저거 더 1년에 나오는 게 취약점이 CV가 1200개가 1800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걸 언제 다 봐? 1800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나요? 제가 아까 액셔너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나는 OA 환경은 윈도우즈 10을 쓰고 서버에는 레드에 뭘 쓰고 뭐 애플리케이션들은 뭐를 쓰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놓으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에 따라서 인텔리전스 프로바이더들은 자동으로 아까처럼 야, 너 윈도우즈 10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위크니스가 뭔가 나온 게 있어. 다크웹에 나왔대. 근데 아직 MS는
먼슬리 그 패치 업데이트에 나오지 않았어. 근데 이게 POC 코드가 있대. 익스플로이 코드가 되어져 있대. 익스플로이 코드가 그냥 공개만 된 거야. 또는 밸리데이션 익스플로이 코드야. 이런 각각의 정보들을 인텔리전스 플랫폼 상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걸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패치 프라이어티라고 얘기하죠. 그런 수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관련된 타임라인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다른 데서도 보니까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텔리전스가 어떤 내용을 갖고서 제공해 드렸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가장 쉬운 부분들, 이미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가지고 있던 솔루션들에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손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크웹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내가 패치본과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해커의 뷰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레코드 투 퓨처가 제공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부스에 있을 예정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스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제가 데모도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